찾아가는 품질 컨설팅 교육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품질 관리를 하며 혹시 어려웠던 점 있었나요? 품질 관리 계획부터 시설과 건설 기술인 배치, 건설 기술인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현장의 부실 내용과 벌점에 관련한 내용까지 그동안 느꼈을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각각의 장을 함께 보다 보면 마지막 교육이 끝날 때는 품질 컨설팅 관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품질 관리 및 시험 계획인데요. 관련 법령을 통해 품질 관리 및 시험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의 사본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과 품질시험 계획 수립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은 어떻게 규정할까요? 먼저 감독의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포함되는데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합니다. 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됩니다. 품질시험 계획 수립은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대상인데요. 품질계획 수립 시 총 공사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공사 예정가와 관급 자재비에 이전비를 더한 것이 바로 총 공사비인데요.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계획서와 품질시험 계획서는 공사의 목표와 과정, 결과,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는 중요 문서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승인에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품질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요. 건설사업자 및 주택등록업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사 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와 확인받은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시험 계획서를 심사하고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계획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발주자가 승인서를 발급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조건부 적정이라는 심사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조건부 적정이 판정됐다면 발주자는 승인서에 보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건부 적정 판정 외에 부적정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속한 승인과 착공을 위해서는 기준을 잘 지켜 제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음 장에서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 함께 살펴볼까요?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품질관리 계획을 위한 일반 사항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안정적이고 명확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성과를 통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위해서 품질관리 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KSQ ISO 9001 등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작성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작성 기준은 다음에 10가지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일반 사항과 적용 범위 및 인용 표준, 용어의 정의와 조직 상황, 리더십, 그리고 기획과 자원관리부터 운용 준비와 관리 방법,
고객 만족과 내부 심사 등을 통한 성과 관리, 부적합 내용과 시정 조치 등과 같은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품질시험 계획서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품질시험 계획서에는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개요를 포함해 시험 종목과 물량, 빈도 등의 사항을 안내한 계획, 그리고 사용되는 시험시설과 품질관리를 수행할 건설기술인을 어떻게 배치할지 작성해야 하는데요. 계획서에는 공사명과 시공자, 현장 대리인이 들어가는 건설공사의 개요, 시험 종목과 빈도, 횟수 등의 시험 계획, 장비명과 규격 단위, 수량 등을 포함한 시험시설 정보,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을 작성합니다. 품질시험 계획서의 내용을 잘 체크해서 품질관리 계획이나 시험 계획을 제대로 수립,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벌점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8의 5 벌점 측정 기준을 참고하면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회장이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대해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때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검토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관련 기준과 다르게 진행해 보수 보강이 필요할 때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면 좋겠죠? 품질관리 시설과 건설기술인 배치에 대한 기준은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사항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면 시험 검사 장비는 대상 공사의 구분과 관계없이 품질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인 시험실 및 건설기술인 배치는 대상 공사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대상 공사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공사의 규모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특급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특급이 아닌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분류합니다. 중급 품질관리,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인데요. 중급을 제외한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구분합니다. 대상공사 구분을 살펴봤으니 이제 각 대상공사별로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와 건설인 배치 기준 살펴볼까요?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인 3인 이상으로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 기술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중급, 초급 이상의 기술인 각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고급 품질 관리의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의 고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과 초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중급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초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또 각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는 특급과 고급 50제곱미터 이상, 중급과 초급은 1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혹시 시험실에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기술인이 기준 자격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벌점 기준은 시행령 별표 8의 5 벌점 측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2점에서 3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비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를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을 계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역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비 산출이나 사용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보면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립이나 공립시험기관이면서 기관이 정한 검사비용 기준이 따로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품질관리비 활용은 어떨까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해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데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계약 체결을 할 때 품질관리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꼭 알아두세요.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내용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교육 및 훈련의 이수 실적을 제21조 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대상과 종류에 따라 시간과 내용, 이수 시기가 달라집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하면 교육 및 훈련의 크게 최초 교육, 계속 교육, 그리고 승급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초급부터 특급 건설기술인은 최초 교육과 계속 교육 대상자로 최초 교육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가 필요합니다. 계속교육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을 계산합니다. 승급교육은 초급에서 고급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이수하는데요. 최초교육과 계속교육, 승급교육 세 가지 모두 35시간 이상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합니다. 건설기술인의 교육과 훈련은 올바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한데요.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벌칙 기준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와 함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품질검사는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데요. 하지만 제1항에 정해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각 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가 있지만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인해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될 때 발주자가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는 재료에 해당하더라도 꼭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품질 시험 및 검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법 제55조 제2항 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결과를 적어야 하는데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품질검사 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품질검사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때 구조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은 발주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공종이 유사하거나 공사 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회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품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검사에 대한 위반 법령도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에서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벌칙 대상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이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 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 지시 등을 하지 않는다면 벌점 1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 자재와 부재를 공급받을 공장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발주청과 제39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그리고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인데요. 수요자는 물론 공급원의 승인권자도 관련 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공급업 승인권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자재 공급원 승인 역시 위반 시 벌칙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겠죠? 품질시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자체시험 부분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정보망에 입력해야 할 내용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품질시험 대행 의뢰시험에서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데요. 관련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의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무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과 기한 잘 챙겨서 입력하셔야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이죠. 철저한 안전관리와 부실 시공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 부실 내용에 따라 벌점을 정하고 있는데요. 부실 내용의 관리나 보수, 보강을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수,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벌점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가 벌점 대상인지 알아보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죠? 토공사의 부실 벌점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토공사는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가 붕괴하거나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때 1점에서 많게는 3점까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기초 굴착과 절토, 성토 등과 같은 토공사를 설계 도서와 다르게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 붕괴 또는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때 1점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콘크리트는 자주 접하는 재료죠. 그런 만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부실 벌점 내용이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이 국가건설 기준의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따른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한 경우와
작은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 따라 부실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요 구조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또는 작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지 않거나 보수 및 보강하지 않을 때, 균열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0.5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재료 분리의 발생은 주요 구조부와 그 밖의 구조부 철근 노출이 생겼을 때 보수 보강하지 않은 경우와 재료 분리가 0.1제곱미터 이상 발생했는데도 관리나 보수 보강을 하지 않았을 때 1점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콘크리트 타설이나 양생 과정에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해 레미콘 물타기를 했을 경우, 품질관리 시험 또는 양생 관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근의 백은 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 용접 시공 상태가 불량일 경우 1점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이 보수 보강이 필요할 때, 특히 부재당 보수 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상태를 부실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역시 벌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또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이 소홀했을 때도 0.5점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침수, 토사 유실, 그리고 집안 지지력 약화 방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데요. 배수시설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 기능이 상실되거나 기능에 지장을 준 심각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3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 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도 벌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 사용성에 직결되는 방수시설은 구조물의 내구성을 위해 철저한 시공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만약 방수 시공이 불량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보수가 필요하게 될 경우 그 심각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 가설 구조물의 설치 상태 불량도 벌점 대상인데요. 가설 구조물? 뭔가 낯선 단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과 같은 단어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설치 단계의 주요 가설 구조물이 설치 불량이라 건설 사고가 발생하거나 경미함 이상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3점, 2점의 벌점을, 가설 구조물이 시공 상세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확인 업무 소홀은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2점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레미콘 및 아스콘 플랜트의 현장 관리는 건설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계량장치 미검정, 골재 미분리 저장, 기록장치 미작동 또는 기준 초과 레미콘 물타기 등 현장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3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아스콘은 밀도와 두께, 온도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는데요. 현장 다진 밀도나 포장 두께가 부족한 경우, 혼합물 온도 관리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모두 벌점 대상이 되는데요. 시방 기준에 규정된 시험 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서 0.5점에서 2점 사이 벌점이 부과 대상이고요. 시공은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검토 확인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공사 감독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구조부 또는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하거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지시사항 이행을 정당한 서유 없이 지체한다면 1점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에 대해 시공 상세 도면 작성을 소홀히 해서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정도가 아닌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부실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밖에 구조부에 대한 시공 상세 도면 작성을 소홀히 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부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공 상세 도면 작성 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점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도면 작성부터 꼼꼼히 신경 써야겠죠? 또 시공 상세 도면에 대한 검토가 소홀할 경우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1점에서 3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설계도서는 관련 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작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만약 주요 구조부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서 재시공이나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벌점 대상이 됩니다. 또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서 경미함 이상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진행은 1점에서 3점 사이 벌점 대상인데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이 소홀할 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0.5점에서 3점 사이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정관리는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리 영역인데요. 특히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은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0.5점에서 2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안전관리의 철저한 이행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은 곧바로 부실 벌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 안전점검의 조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거나 보안 필요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도 2점의 벌점이 주어지니까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겠죠?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시 2점에서 3점 사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과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미흡하면 곧바로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발주청 등이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음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할 경우 2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내용을 빠뜨리는 행위 또는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부실로 간주되어 1점의 벌점 대상이라 완벽한 품질 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건설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실 장비 그리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확보는 현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품질관리가 불가능해지겠죠? 특히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시험실이나 시험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3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또한 시험 장비 고장 방치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 사용 등 경미한 부실부터 기술인 배치 기준 미달까지 최소 0.5점에서 2점까지 차등 벌점이 주어지니까요. 건설 현장에서는 장비와 인력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과 품질을 위해 건설용 자재와 기계, 기구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이 경우 1점에서 3점 사이 벌점 대상인데요.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기계 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해체한 경우 그리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기구와 주요 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모두 벌점 대상인데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용 자재 및 기계와 기구 적합성의 검토, 확인이 소홀하다면 0.5점에서 2점 사이 벌점 대상이니까 주의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계측 관리와 관련한 부실 내용을 살펴볼까요? 계측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규정상 계측 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했을 때 마지막으로 측정 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0.5점에서 2점 사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기록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부실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품질관리 컨설팅 교육을 모두 마쳤는데요. 품질관리 컨설팅 교육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을 답답함이 이제 좀 시원하게 해소되었나요? 품질관리는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 법과 벌칙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체계적인 품질관리 계획부터 올바른 관리와 운영까지 이번 교육을 통해 완성해 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